반갑습니다. 한이입니다. 오늘은 인간 욕구의 가장 기본적인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백과사전에서 성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의 정의. 남녀의 구분 또는 육체적 결합 행위를 일컫는 말을 가리키는 사회 용어. 생물학적 개념으로 성행위는 인간 본능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손을 번식시켜 사회의 기초인 가족을 이루게 한다. 사회의 개념으로 성생활은 노동에 따른 심신의 필요를 덜어주고 휴식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생체 리듬의 촉진제 구실을 한다. 또한 부부 매개체 기능을 한다. 사회적 개념으로 성생활은 노동에 따른 심신의 필요를 덜어주고 휴식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생체 리듬의 촉진제 구실을 한다. 또한 부부 결합의 매개체 기능을 한다. 남녀의 성적 결합은 인간 사회를 지속시키려는 고리의 구실을 하고 따라서 성욕은 식욕과 더불어 인간 본능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이다. 백과사전의 정의 자체가 너무 노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유독 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숨기고 싶어하고 뭔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쉬쉬하고 회피성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요즘은 성에 대한 인터넷 노출이 너무도 쉬워서 아직 성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은 아이들에게까지 쉽게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대항해 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사회로 변했습니다. 얼마 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올리팬스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접속은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결제까지 하면서 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올리팬스는 SNS의 인플루언서나 소위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올리는 사이트이며 수익 발생 구조는 그 사진과 영상을 보기 위해 일반인들이 구독을 하면 영상을 올린 사람이 돈을 받는 형태입니다. 일반인들뿐만 아닌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 할리우드 연예인들도 이 사이트에 본인의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데 수익 금액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역 배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연기 활동을 하고 있는 벨라손도 올리팬스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바로 영화 미드나잇 선의 벨라손입니다. 그녀가 하루 만에 올리팬스로 벌어들였던 돈은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1억 이상을 하루 만에 벌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액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드나잇 선이라는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희귀병에 걸린 소녀의 짝사랑과 죽음이라는 독특한 내용을 잔잔하게 풀어낸 영화입니다. 벨라소노의 청순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에 반하게 되었는데 역시 영화는 영화일 뿐인가 봅니다. 이런 내용을 접하고 난 후 전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돈이 최고인 것인가? 삶에 대한 원초적인 의문이 또 한 번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전 미국의 아이돌 스타인 아론 카터도 올리팬스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역변의 아이콘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성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돈을 쓰게 되는 것일까요?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상상이 현실에서 지갑을 열게 하는 트리거 효과, 즉 방아쇠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인간의 욕구 중에서 성에 대한 욕구는 참 강한 것 같습니다. 성을 단순히 숨겨야 할 물건, 매개체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을 가르칠 때도 됐어. 넌 몰라도 돼. 그래 생각 좀 해보고 라는 내용보다는 때론 솔직하게, 때론 사실적으로, 때론 정확한 용어의 표현을 개념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성에 대한 가치가 어린 시기에 정립이 되면 나중에 커서 잘못된 방향의 성이라는 매개체가 온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즉 가치관의 정립이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가치관의 정립이 성 개념의 올바르고 빠른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에 대해서 무지한 건 역시 가치관의 정립에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숨겨야 할 것이 아닌 오픈해야 할 우리들의 숙제인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도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3살 난 딸을 가진 아빠의 입장에서 세상이 무섭고 앞으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들만 걱정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른이 먼저 성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렇게 막연히 내 아이에게 또는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참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의문점을 해결해 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침없는 아이 난감한 어른이라는 책을 보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책 내용을 설명하면 제가 책을 파는 사람 같으니까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라는 제 의문에 조금이나마 그 의문점을 풀어준 책입니다. 어른의 시선이 아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정확하게 성에 대한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방향성의 정립과 내가 알지 못했던 성에 대한 지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앞서 어른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본인의 성의식은 곧 성을 바라보는 아이의 태도로 이어진다는 내용에서 저도 느끼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청소년과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책 여러 곳에 나오는 질문들은 실제 사실적이어서 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당장 아이에게 성에 대한 교육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알지 못했던 성에 대한 지식과 아이들의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적인 요소가 머릿속에 개념이 잡혔다는 것이 가장 큰 보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이라는 단어를 회피해야 할 매개체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고 따뜻한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마음속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 대화의 첫걸음이 따뜻한 성이라는 마음의 선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의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